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손혜원의 부동산 구입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목표의 맨 처음에 말이죠. 9채, 그 다음에 15채, 그 다음에 20채, 이제는 29채. 뭐 싹쓸이입니다. 싹쓸이. 예. 계속 늘어납니다. 현재까지 29채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말이죠. 물론 언론 보도를 다 믿을 수 없다고 해도 언론은 지금 29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포 싹쓸이. 무서운데 지금 뭐 노란자유 30% 샀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예. 자고 일어나면 늡니다. 예. 이제 TV조선인가요? 29채. 네. 박지원 의원은 인터뷰에서 30채에 가깝다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인데 도대체 이 손혜원의 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재력과 이 능력은 정말 이거요. 본인 돈으로 사는 겨울이 쉽습니다. 재산을 통해서, 조카를 통해서, 보좌관의 뭐 배우자, 딸, 진짜 겁날 정도입니다 지금. 예. 저는 말이죠. 네. 이게 29시 정도 되니까 네. 이제 뭐 감각이 없네요. 내일 뭐 한 40채로 늘어나도 뭐 그런가 보다. 그거나. 예. 아니 진짜 사실 요즘 집 한 채 있는 사람들도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또 보도에 따르면은 손혜원과 같이 다녔던 동네 주민 예. 이 사람도 무슨 정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10채나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채모 시대 좀 많습니다. 지금 뭐 외지에서 왔다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지금 목포는 특히 이 개발된 데는 이 문화재 거리는 그 외지인들이 싹쓸이 하고 있는 중 같아요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겠죠. 그리고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지금 손혜원의 나전칠기 박물관은 박물관 기능보다는 그 상품 판매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돈을 깎는 겁니다 지금. 뭐 손혜원은 뭐 이걸 뭐 사가지고 나중에 뭐 기증한다는데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손혜원은 기억하시다시피 국회 상임위원회 열릴 때도 혼자서 핸드폰으로 250만 원 그 8년 중개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개장을. 네. 이런 분이 어떻게 국회의원 삽니까? 그냥 판매처 나전칠기 판매상 하시면 딱 되는데 판매사. 그 수준입니다. 딱 제가 볼 때는. 게다가 그걸 조금 더 팔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이제 간 건데 지금 아마 이 손혜원 의원과 그의 지인들이 산 부동산은 지금 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배 이상 올랐을 겁니다. 네. 합해서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참 대단한데 제가 예. 문자가 하나 와서 좀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물론. 네. 근데 문자가 하나 와서 그 전문가 계산 네. 손혜원의 부동산 그 구입과 관련된 전문가 계산 보면요. 자 손혜원 수지표입니다. 예. 29채 가옥 구입 가정했을 때, 예. 30% 자체 자금, 70% 담보대출, 지자체 자금 8.7억 원, 가옥당 1억 원씩 곱하기 30채 플러스 30%, 그 다음에 복비 0.3%, 그래서 다 해서 땅 소개 9억 원, 땅 구입비 2억 원, 총계 한 11억 들었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전문가가 계산한 게, 자, 소요 금액이 11억. 예, 요거 나머지 이제 은행 대출까지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를 계산했나 봐요. 근데 발생 수익 예상금 여기서 전문가 얘기입니다. 자, 5억 원의 정부 지원금 곱하기 29채 플러스 시세 차익. 그러니까 11억 원 곱하기 4. 그러니까 시세 차익 또 그다음에 시세 차익 11억 원 곱하기 4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배 올랐다니까. 예. 그러면은 189억 원. 예. 그래서 땅값 이필지 수익 11억 원. 그다음에 기타 등등 해서 총계가 2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그 부동산 투기면 물론 뭐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가 봤을 때 이 정도 몫에 이렇게 올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한 2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손혜원 의원 지금 재산 신고한 게 53억 원이니까 4배로 4배 튕겼네요. 물론 뭐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 전문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계산해 봤을 때
여러 가지를 계산해 봤을 때 고려하고 해 봤을 때 시세 차익, 뭐 개발 이익,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 이런 걸 따졌을 때 2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오늘 뭐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이제 이쯤 되면 손혜원은 투기의 아이콘이다. 투기의 아이콘. 투기의 아이콘이다. 같이 검찰 가서 조사받자 이런 건데 진짜 투기의 아이콘이 아니라 투기의 귀재네요. 그러면. 귀재예요. 이게 부동산 전문가라서 그런지 적어 준 게 이렇게 계산을 쭉쭉 했어요. 뭐 제가 뭐 읽어드린 게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뭐 맞다는 게 아닙니다. 대략 손혜원 의원도 반론하십시오. 이거는 뭐 우리가 예. 어떤 사람이 한 계산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대로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손혜원 의원이 200억 이익을 봤다고 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는 정도에서 기가 막히네요. 어쨌든 기가 막히고 기분이 팍 아니 나빠지네요. 이런 거잖아요. 나빠지죠. 보면 여기 보면 뭐가 그래도 조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5억 원의 정부 지원금 곱하기 29를 뭐 일단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지역이 한 가구당 5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하수도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 조성이 들어가지만 아파트 살 때 집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공유지라고 그래갖고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녹지 이런 거 다 아파트 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걸 계산하면 5억 원 정도의 가치가 생긴다. 가구당.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이제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청이나 국토부와 짜고 이제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하에 하는 이야기지만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이런 통계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게 보면 자 여기 보면 근대 역사 문화재로 등록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해 8월에 어쨌든 근대 역사 문화재로 등록된 군산과 영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군산, 네. 경북 영주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목포와 같이 이제 이 지정됐는데 차이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군산과 영주에는 각각 1년에 9억 원씩 배정됐습니다. 아, 작네. 근데 목포는 1년에 11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주나 군산은 들러리 세운 거 아닌가? 목포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아니 이건 당연히 의심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아니 무슨 경북 전북 홀대합니까? 그러니까. 목포만 이렇게 뭐 퍼줍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문화재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문화재청이 군산과 영주는 들러리 세우고 목포만 집중 지원한다? 이거는 손혜원이 너무 세다. 고 우리가 의심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센 겁니다. 지금 손혜원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여왕님입니다. 여왕님 거의. 아니,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손혜원이 떴다 그러면 아무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민주당도 컨트롤이 안 되고 청와대도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도 못해요 지금. 아니 문재인 대통령 공약, 대선 공약 아닙니까 그거? 도시재생, 뉴딜 뭐 정책인가? 예.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목포에 5,421억? 아이고 뭐 물론 민간 재원도 있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하필이면 손해와 관련 있는 통영, 목포, 그 다음이 대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대전은 들러리 아닌가 싶고 이것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근대 역사 문화재 등록 군산이나 영주는 9억 원씩, 목포는 110억 원 빵. 아, 정말 너무한 무섭습니다 게 이거는. 부산에서 고향이 부산이시니까 네. 공부하셨고 네, 얼마 전에 우리 영화 나왔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네. 예, 부산시장 보면은 그 피난 오신 분들이 국제시장. 국제시장 네. 맞아요. 그 피난 오신 분들이 그대로 장사하고 그게 근대 문화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많습니다 지금 예. 문화 지정할 때가. 예, 그게 얼마 전에 아시잖아요. 또 잘못돼갖고 불났다. 네. 또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영화가 나온 뒤로 막 거기 앞에 가서 뭐 기념품 살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여기도 지정해서 지원하면 되는 거 안 아니에요?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긴 안 해줍니까? 거기는 안 해주고 말이죠. 근데 손혜원 얘기가 제가 괘씸했던 게 방송 들으면서 목포에 갔더니만 보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산가옥. 거기에서 무슨 독립군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부산에는 더 많거든요. 더 많죠. 훨씬 많거든요. 부산은 적산가옥. 그야말로 적산가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야, 이건 뭐 목포 작지 않습니다. 부산은 크고 예. 일본인들이 제일 많이 살았던 곳 중 하나가 부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보면 정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부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문재인보다도 손해원이 센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고향에는 관심이 없거나 뭐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면 뭐 김정숙 여사의 친구라니까 김정숙 여사도 세거나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화재청과 국토부의 지원 이런 계획들을 보면 기준도 없고 네. 또 이런 걸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문화재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 교육문화체육위 지금 이제 문체로 바뀌었지만 거기 있는 의원들이 아니 우리 고장에도 데려가야 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거는 손혜원 그것도 목포 지역구에는 또 박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손혜원이 이렇게 목포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조카들 집사원한테 석 달 뒤에 뭐 세미나 열고 목포시장도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도대체 거의 뭐 공개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 와서 뭐 말 바꾸게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투기가 아닌 것 같다고 지금 계속 옹호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영평과 하는 원내대표는 거의 뭐 연대 보증 쓰시다가 옆에 서 있습니다. 그냥 뭡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고향이 또 인천입니다. 네. 인천에도 적산고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거기도. 인천에도 안구도시. 거기도 많습니다. 개발이 안 돼갖고. 목포보다 더 큽니다. 거기. 네. 네. 거기도 적산고 있고 관광으로 개발할 곳이 많습니다. 물론 목포는 좀 더 도와주겠다. 근데 목포는 KTX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단 말이에요. 투자하기가.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목포 그렇게 해준다 이거야. 더 도와주기 위해서 정권 바뀌었으니까. 부산도 한 절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골고루 하라. 골고루. 이건 너무 편파적이에요. 해도 너무 심하고 예. 또 하나는 나전칠기 박물관을 한다면 저는 차라리 통영 물론 거기도 이제 그렇죠. 통영은 근데 목포가 나전칠기 박물관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나전칠기는 나전칠기가 활성화된 지역에서 나전칠기를 해야지. 네. 목포는 나전칠기하고는 상관이 좀 없지 않습니까? 저도 뭐 저도 이제 문화부 기자도 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손혜원이 사랑한다는 모양입니다. 목포를. 심지어는 손혜원이 어제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자기가 물어봅니다. 이거 묻지 않습니까? 제가 목포에 출마할 거라고 안 묻습니까? 안 합니다. 혼자서 물어보고 답하고 난리 부르스인데 이걸 보면 진짜 손혜원이 국민이나 기자들 우습게 보는 건지. 사과한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예.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최소한 김현미 장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자기가 살지 않는 집을 사는 거는 고통스럽게 만들겠다면서요. 예. 근데 이거는 뭐 9채 때도 우리가 비판했는데 그게 지금 15채, 20채, 29채까지 안 나왔는데 이름 나왔는데 이거는 진짜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서민들이 보면 정말 열받아가지고 열받죠. 뒤집힙니다 진짜 이거는. 아까 부동산 전문가가 시세 차익 여러 가지 계산해 봤을 때 2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다. 물론 저희가 말하는 게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부동산 전문가가 그냥 이런 상황에서 재미라면 계산해 봤다 이게 이거죠. 재미로 예, 예. 계산하면 이 정도라고 하는데 200억 원이 어디 왜들 장난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물론 거기서 뚝 잘라서 100억 원이라고 그래도 엄청난 돈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손혜원이는 국정감사장에서 나전칠기 판매를 갖다가 한 달 5일 받을 정도로 심하게 이렇게 로비를 합니다. 나전칠기를 왜 안 사냐? 이 훌륭한 작가가 있고 작품이 있고 거의 뭐 내내 그냥 이 나전칠기 홍보만 하고 간 거 아닙니까? 또 직접 자개장 중계도 하고. 이건 뭡니까? 게다가 박물관에 와서 막 과음 지르면서 이거 뭐 박물관이 왜 이렇게 안 싸냐? 국박이 왜 이거 사야 돼? 국립박물관이 왜 나전칠기를 왜 이렇게 많이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장사꾼, 무슨 지금 손혜원이는 나전칠기를 이용한 장사꾼입니까? 뭡니까 이게? 나전칠기만 판매상이에요, 있는 게 판매상.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정말? 민속 박물관에 들어갈 이 민속품들이 나전칠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전칠기를 이렇게 집착하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박물관을 갔다가 통영에도 뭐 박물관 때문에 뭐 땅을 사놨다 뭐 이런 얘기까지 샀습니다 보도로 이미. 아니 샀어 이미. 참. 무슨 자기가 뭐 발굴한 장인이 있고 뭐 장인도 여러 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빼버리고 또 이제 또 오모씨 이야기도 하고 뭐 또 지난번에 황모씨도 있었고 뭐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키운 이 사람들 작품비는 또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냥 돈만 월급도 월급만 주고 주고 작품비는 안 주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기획했다. 자기가 뭐 디자인 담당했다 하면서 자기한테 판권이 있다는 듯이 해서 돈은 또 제주는 누가 피우고 돈은 또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손혜원이는 뭐 나중에 뭐 기부하겠다고 하지만 그건 누가 믿습니까? 나중 얘기죠. 또 아무도 모르죠. 그럼요. 네. 민간인 돼버리는데 뭐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자꾸만 국립박물관 가서 황모씨 작가를 뭐 작품을 매입하라고 주장했다는데 아니 자기가 왜 그렇게 자기와 관련된 겁니다. 자기가 나전칠기 박물관 하면 이거는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하면 안 안 되는 되죠. 짓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한 보짜리 무슨 책을 갖고 와가지고 뭐 강의하다시피 했다는데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 피감기관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또 좀 무섭지 않습니까? 외모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게? 저 같으면 무서워서 뭐. 아니 진짜 그 돌에다가 이렇게 낮은 칠기를 붙여갖고 네. 영국의 유명 작가도 샀다고 하는데 펄스트가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박물관에 들어가 있고 국립박물관에 들어가 있다면 사람들이 이거 가치 있는 거다 하면 그거 자연스럽게 가치가 높아져서 또 그렇죠.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이해가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기획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지금 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뭐 이게 제정신이 저는 이 손혜원도 이해가 안 되지만 지나서 이제 국감에서 특정 작가 띄우면서 판매를 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그때 그럼 그 자리에 있었던 여야 의원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낮은 칠기를 몰랐죠. 그러니까 저래도 그냥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아유, 아주 그래- 교묘했어요. 아 맞아. 의원님은 한마디 하셨지. 아유 정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런 소년이 이렇게 길길이 설칠 수 있게 만든 거는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고 대한민국 문화재청의 수준이고 대한민국 문화계의 수준이라고 저는 수준. 봅니다. 예. 이 뭐 정말 아 진짜 너무해요 너무해.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다음엔 또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나전칠기 들어왔으니까 이번에는 뭐 있겠죠, 또. 그림 그리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들어오면 또 뭐 병풍사라고 난리치면서 아니, 말이죠. 제가 뭐 이러냐면 그렇지만 이 그림값이라는 게 진짜 참 부르는 게 값인 게 그쵸, 그쵸. 뜨면 물론 이게 예술에 대해서는 뭐 다양하겠지만 예컨대 뭐 어떤 작가는 전만 막 찍어도 이게 10억, 20억 가는 작가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역사가 되면. 근데 그분이 또 살아있을 때는 게 가치를 인정 못 받아서 맞아요, 또 맞아요. 가난하게 사는 분도 있고 죽고 난 뒤에 그 그림이 뭐 어마어마하게 뛰어가지고 자손들만 또 돈 버는 분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예술의 세계인데 예술의 세계죠. 살아있는 작가의 것을 지금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는요. 그건 진짜 부도덕한 겁니다. 업계에서 값을 매기면 값을 매기는 데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술 높으니까 국방위가 살아. 강매입니다, 이거는. 강매죠. 그리고 그 남는 돈은 누가 갖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유 화납니다. 예, 진짜. 아유 어쨌든 손혜원은 거의 뭐 29채. 황제입니다, 여기도. 황제. 황제. 청와대에는 아우. 조국이 있고 네. 밖에 나가서 국회에는 손혜원이 있고. 아우, 무섭습니다. 어우 무섭다. 아우. 손혜원 SBS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무서워요. SBS 없앨라나. 좀 이따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 또 하겠습니다. 문 닫겠다고 닫게 만들겠다는 건지. 아우 무서워. 다음에 방송 또.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9채입니다, 여러분들. 예, 9채, 10채, 뭐 15채, 뭐 20채, 29채. 아우,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자, 어쨌건 말이죠, 여러분들. 집 한 채 없는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예. 또 이런 자리 알면 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도 태반이겠죠. 뭐 목포에서는 또 투자하신 분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모르고 또 나가신 분들 얼마나 속쓰리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서는 왜 우리 지역은 안 해주냐? 우리 지역도 적산가옥이 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요, 인천에 사시는 분이 적산가옥에 사시는데 때려 부실라다가 나도 기다려보면 된다 해갖고 그냥 놔두시고 있대요.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습니다. 신의 한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옳은TV도 함께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